되긴 뭐가 되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두려움을 극복하는 저만의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민수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요즘 개인 사업으로 바쁘기도 했었고, 무엇보다 올 회계연도에는 에메랄드라는 핀을 도전하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서 유튜브는 자연스레 뒤로 미루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정말 도전이란 걸 하다 보니 그동안 잊고 살았던 이 다루기 어려운 감정의 기억이 오랜만에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분명하게 느껴지고 깨달은 것들이 있어서 영상으로 꼭 담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이 야밤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 반드시 찾아오는 감정이 있어요. 그건 바로 두려움이죠. 에메랄드 도전이 이번은 처음이 아니거든요. 제가 처음 도전했을 때 그 요동치는 감정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미팅에서 에너지 막 받고 책도 읽고 그래 나 할 수 있어 해보자 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매출 계획을 세우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막 솟구쳐서 올라와요. 그런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보면은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이 막 생기더라고요. 이 시점을 바로 기획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진정한 시작 단계인 실행 단계에 들어와서 보니까 마구 뿜어져 나왔던 자신감은 체감상 빛보다 빠른 속도로 숨어버리고 그 자리에 그만큼의 두려움이 스멀스멀 기어나와서 채워지더라고요. 제 정신과 육신 그리고 영혼까지 지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네가 무슨 에메랄드야. 무슨 자신감을 외쳤냐? 야, 이런 도전은 현실적으로 안 맞아. 야, 그냥 그만둬. 다음에도 있잖아. 늦지 않았어. 라고 제 자신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이다 보니까 두려움이 절대적인 존재가 돼버리더라고요. 그것을 극복하기보다는 저는 회피할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더 훨씬 쉬우니까요. 그리고 나면 저는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방어기제로 합리화라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회계연도는 아닌가 봐. 다음에도 분명 기회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과 함께 저는 가야 할 길에서 또 한 걸음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을 피해만 다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만 손해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 두려움이란 존재가 너무너무 궁금해했어요. 어떤 존재일까? 어떤 감정일까? 얘는 뭐지? 내가 무언가 도전할 때마다 항상 따라다니는 불청객 같은 존재예요. 그렇게 제가 깨닫게 된 이후에 이 두려움이란 감정을 알아보니까 이 두려움이란 감정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더라고요. 항상 내면에 잠자고 있다가 스위치가 켜지면은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감정이란 말이죠. 어차피 자연스러운 감정이라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은 내가 그를 마주할 때마다 떨고 회피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되긴 뭐가 되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자연스러운 감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받아들이고 친숙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럼 이 두려움을 인정한 다음으로는 뭘 해야 될까요? 극복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부터는 제가 그동안 느꼈던 그리고 그동안 경험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저만의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보다 성취감에 대한 기대감이 지배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어떤 도전을 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있어요. 바로 20대 때 SP를 도전했던 그 순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땐 정말 시행착오도 많이 했었고요. 사업도 정말 못했어요. SP는 저한테는 너무 높은 산이었었고요. 그 산의 정상에 오르기란 당시 저한테는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정말 가고 싶었어요. 그때 역시 제게 어김없이 찾아왔던 게 있었죠.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두려움을 이겨냈던 강력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동안 살면서 저는 엄마에게 지금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부끄럽고 낯간지러서 못했어요. 그리고 늘 엄마에게 잘 못해드렸던 기억밖에 없어서 굉장히 미안했었고 그런 감정이 더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뻘짓하고 다니는 거 아닌가? 뭔가 한다고 하는데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성실하고 또 착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결과를 내서 무대에 올라가서 엄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모습이 상상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결국 결단하고 SP를 외쳤죠.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한참 뛰고 나서 보니까 매출은 턱없이 부족했었고 벌써 시간은 3분의 2나 흘렀었죠. 그때 드는 생각이 진짜 쉽지 않네. 거봐, 내가 무슨 SP야. 그럼 제가 자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다시 확 몰려오는데 무섭더라고요. 못 가겠더라고요. 그 때문인지 제가 마음을 좀 내려놨었어요. 그때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그래도 세미나에 참석을 해야 되니까 갔었죠. 마음도 좀 그랬었고, 그래서 저는 맨 뒷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세미나 마지막 순서인가 게스트 스피치가 있었거든요. 한참 듣다가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도 3분의 2나 남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저는 뭔가 망치로 세게 한 대 맞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때 저는 내가 왜 결단했지? 맞아, 이것 때문에 내가 결단했잖아. 그때 다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해보자, 3분의 1이나 남았잖아, 시작해보자 했어요. 그래서 그날 제 친구인 스폰서를 데리고 야밤에 차를 끌고 지방에 내려갔어요. 깜깜한 2차선 도로를 한참 달리고 있는데요, 갑자기 고라니 한 마리가 저희 앞에 딱 하니 서 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핸들을 돌려서 아슬아슬하게 피했었죠. 친구랑 저는요, 둘 다 정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한 5분 정도는 정적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 친구 스폰서가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목숨 걸고 내려가는데 SP 못 가기만 해봐라. 아직도 저는 그때 그 생각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렇게 눈물겨운 SP를 성취하고 말았습니다. 자, 보세요. 결단하기 전부터 성취 단계까지 어떤 것들이 끊임없이 있었죠? 바로 두려움이죠. 그런데 제가 느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뭐였죠? 바로 성취감이었어요. 두려움보다 성취감의 크기가 훨씬 지배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시다면 과정 속의 두려움보다 목표를 마침내 이뤘을 때 그 성취감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려움을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모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제가 SP 성취하고 나서 바로 다음 달 초에 엄마를 초대해서 드디어 스피치를 하게 되었거든요. 심장이 터질 듯한 기분이라서 엄청 떨리고 긴장돼가지고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피치를 잘 해야 되잖아요. 떨지 않고. 제가 SP를 결단했던 그 순간부터 차 안에서, 그리고 자기 직전까지 수도 없이 상상하면서 모의훈련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당일에도 제가 행사 진행되는 그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큰 목소리로 연습했던 게 기억나요.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몰입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마치 현장에서 실제 스피치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연습을 끝내고 드디어 무대에 올라가게 되고 마이크로 제 목소리가 들어가 스피커로 전달돼서 나오는데요. 그 목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데 그게 참 긴장되는 목소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간 반복해서 모의훈련한 덕분에 잘 해나갈 수 있었죠.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마지막에 엄마에게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내뱉었어요. 그 말이 끝나고 나서 박수와 환호가 나오는데요, 그때 그 전율은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무대에 내려와서 엄마한테 갔더니 눈물을 살짝 훔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성취감을 절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생일대의 스토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느낀 건 모의훈련을 반복했다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만약 제가 그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제가 제대로 말을 표현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모의훈련을 지금도 저는 새로운 일을 도전했을 때 반드시 이 훈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과 맞서는 것입니다. 자, 성취감과 모의훈련으로 이미 단련이 되었죠. 이제는 그 두려움과 맞서보는 거예요. 막상 보면 뭐야, 해볼만 하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성취감과 모의훈련을 충분히 반복했다 하더라도 결국엔 행동하지 않으면요, 절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스토리가 완성될 수가 없죠. 저는 지금도 두려움이라는 이 자연스러운 감정과 항상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실 거예요. 자연스러운 감정을 이해하고 더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죠. 세부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을 의식적으로라도 활용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더욱 친해지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또 다른 도전을 통해서 에메랄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